인상 깊었던 부분을 짧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동북과 서독의 통일인데요. 1990년 7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동북과 서독이 환율을 1대1로 결정하였고 이 교환 비율은 9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동북 기업은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재정적 결핍을 경험하는 반면 마르크스와 가치를 예측한 자는 차익을 얻게 되는데요. 동서북 1인당 GDP 격차를 보시면 해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독과 서북의 경제적 격차에서 GDP 1인당 평균 소득, 실질 구매력, 평균 연금 등에서도 동독이 서북에 비해 낮은 반면 실업률과 고령인구 비율만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를 지금 현재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2021년 북한의 명목 국민 소득비는 남한의 58분의 1배 수준이고요. 북한의 국민 총소득 비율 역시 28분의 1로 사실은 어쩌면 동서독의 통일의 기점보다는 더 차이가 심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서독 만약에 우리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동서독의 통일이 본보기가 되어 경제적 차이 등을 그냥 단순히 통합하고 통일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차이를 고려하고 조금 더 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웨즈 운하의 역사 속 미국의 태도인데요. 1876년 이집트가 국가재정난으로 스웨즈 운하의 지분을 매각하였고 이를 영국과 프랑스가 취득합니다. 그러나 1952년 나세르 대통령이 건설자금 확보를 위해 스웨즈 운하를 일방적으로 국유한 사건인데요. 초기 미국은 이스라엘군이 속한 연합군 편을 들어주었지만 이집트가 스웨즈 운하의 핵심 지역에 배를 침몰시켜 항구를 봉쇄하여 결국 석유 고갈 위험에 달하자 미국은 연합군에게 철수를 요구하는 입장을 번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대외적 시선과 국가의 손익 간의 관계에서 선택적 기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이는 현재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우리 기업의 태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철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 시장에 자리 잡은 사태였고 현지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었고 이 공장의 고용효과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 사회적 시선과 기업의 손익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스웨즈 운하의 역사 속 미국의 태도와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세 번째는 아크로프거의 물량 확대 전략입니다. 아크로프거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막대한 구리를 시장에 품으로써 결국에는 거대한 불을 손에 넣게 되는데요. 이는 아크로프거의 어느 정도의 결단력 있는 선택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선대 제도에서 유통중심적 산업체계로 생산업자의 마진이 확장되어 있는 기존 제조업과는 달리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원료를 구해 생산에 뛰어드는 전문적인 제조업들 중에 중세 상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선택에 대해서 과연 내가 흐름을 발견하더라도 아크로프처럼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불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중세 상인들처럼 흐름을 읽었더라도 위험 부담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의 흐름을 놓치고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시대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또 그의 흐름을 가져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오토 GPT는 GPT의 실수를 스스로 수정하는 자유반복된 다기능성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목표를 정해주면 프롬프트를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학습하고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 놓고도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기억을 못하는가 하면 여러 목표가 주어지면 일종의 과부하가 걸리는 단점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 역시 완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역시 부의 흐름을 가져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유명인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사진은 로지인데 광고도 찍고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유튜브로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급성장 중인 메타버스의 가상인간 확장성이 넓고 가상인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딩 구축에 용이하며 사생활 문제 위험 부담이 적다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들에서 부의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자본 경제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고 단지 운에 따라서 흥망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이나 자본 시장 역시 타고난 자본가와 투자자가 참여하는 전문적인 시장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자본 경제는 운이 아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며 투자와 경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세계 시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를 누리는 것은 틈새를 파악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